안녕하세요. 김진만 기술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전력 간선에 대해서 어떤 문제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간선 그러면은 이론을 처음에 이제 이론이 나왔네요. 중분류로. 100회 대 미만에서 이제 요 정도는 뭐 재료별 특성 그러면은 알루미늄과 일반적으로 구리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리도체를 사용하지만 이제 구리도체를 사용해라라는 특정 조건이 없어요. 그쵸? 알루미늄 도체를 사용해도 되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알루미늄 도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스톡트를 포함해서. 자, 그 밑에 이제 요번에 뭐 123회 때 나온 이제 배선 방식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설명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KDS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옛날에 이제 건축 전기 설계 기준이죠. 근데 이제 KDS로 바뀌어서 이제 뭐 올 4월 달인가 또 나올 거예요. 자, KDS에서는 이 내용이 삭제됐어요. 그렇죠? 삭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기존의 일반적인 내용을 이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기존 KDS 내용 기준으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도서에서 정리가 잘 된 게 많죠. 그렇죠? 뭐 장점인지 단점인지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과 더불어 쓰시면 됩니다. 자, 전력 간선의 하이라이트죠. 전압 강화예요. 전압 강화 문제가 뭐 벡터도를 기준으로 뭐 계산 문제, 그 다음에 계산 문제, 계산 어떤 기준, 뭐 계산 여기까지가 전압 강화 문제네요, 그렇죠? 전압 강화 계산 문제는 뭐 쉬운 건 없어요. 단순히 이제 어떤 유도하여라라는 거는 굉장히 쉬울 텐데 전압 강화 계산 문제는 이제 유도하여라 제외하고는 조금씩 함정이 있습니다. 뭐 다른 계산 문제도 똑같아요. 자, 전압과 관련된 문제를 보면은 이제 전압 강화율, 변동률이라고 해서 항상 비교하는 이게 동시간이냐 아니면 시간의 차가 있냐라는 그 개념이죠. 자, 유도하는 과정은 조금 다르다고 제가 수업 때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벡터도 이거는 기본이죠. 그렇죠? 전기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건 기본이에요. 이 기준을 기준으로 IR, IR 코사인 세타, X사인 세타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것도 이제 근사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거리 송전선로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시게 됩니다. 밑에 있는 내용들이 다 계산 문제들이 다 그런 기준이고요. 자, 계산 문제는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중간에 이제 전압 강화 기준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이제 옛날에 60m를 초과하는 뭐 120, 200, 200 초과하는 이거는 옛날에 내규 따른 거는 이제 없어지죠. 내규는 없어지고 이제 KC에 따른 3658%의 어떤 기준으로 이제 전압 강화를 계산하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식 간이 비교라고 나와 있는데, 뭐 정식 간이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류 계산식이에요. 그쵸?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간이 계산을 이제 아예 이제 삭제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우리가 직류 배전이 이슈화 되기 때문에 직류 배전 계산식으로 많이 이용되고 그 다음에 정식 계산식은 IR 코사인 세타, X 사인 세타 기준으로 교류 계산식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면적. 단면적 전압 강화 유도 과정도 그렇지만 단면적은 우리가 KCG 1702 보면은 6가지 중 한 가지로 가장 큰 단면적 하나를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플로우 차트 해 보시고 뭐 어려운 수식은 없습니다. 기본 IC 수식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어려운 수식은 없고 이 기준으로 이제 단면적 도체 단면적 선정 방법이라고 따로 게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압 강화 계산 문제는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차폐층입니다. 차폐층 그러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고압 이상의 어떤 케이블의 외측 어떤 금속 차폐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떤 테이핑 형식의 차폐라든가 여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차폐층 그러면은 차폐층 우리가 접지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품질 연관되면은 전자유도 정전유도잖아요. 관련돼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로정수 나왔네요. C에 따른 어떤 내용들인데, 이건 뭐 기본이죠. 그쵸? 기본입니다. 특히 R 같은 경우는 RAC라고 해서 실효저항에 대한 문제가 또 항상 기술을 해주셔야 돼요. 실효저항 문제는 어떤 손실에 의해서
PL이라는 어떤 로스 부분에서 뭐 변압기든지 아니면 간선이든지 어떤 도체를 사용한 어떤 부하기기면은 어떤 손실을 얘기해주고, PAC라는 게 우리가 실효저항이잖아요. 주위 온도도 그렇지만 고주파에 대한 내용도 항상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밑에 어떤 손실 부분과 같이 공부를 해주시고, 기본 문제네요. 자, 그 다음에 동상다조 부설입니다. 보통 이제 동상다조 부설 같은 경우는 우리 건축전기 일반적으로 수용가 쪽에서 보면은 변압기 2차 체계 변압기가 용량이 커지면은 전류 용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당 다수의 도체를, 2도체, 3도체를 갖다가 설치하는 걸 이제 동상다조부설이라 그러는데, 항상 이제 동상다조부설에 대한 내용은 어떤 배치에 대한 내용, 그쵸? 그림이랑 그 다음에 어떤 차단 방식이 있잖아요. 이제 보호 방식이라 그러죠. 보호 방식도 같이 차단기와 같이 공부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표피효과, 근접효과. 우리가 이제 내선, 그러니까 하우징 쪽에서는 표피효과, 근접효과까지는 좀 그래요. 이제 대도체 완전 우리가 발송해서 얘기하는 대도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표피효과, 근접효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충전 전류입니다. 충전 전류는 보통 이제 충전 전류는 뭐랄까, 계통의 중성점 잡지 내용과 같이 이제 기술을 하시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얘도 역시 이제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고. 자, 그 다음에 설계 보시죠. 설계 중에서도 이제 설계 순서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고려사항들이 밑에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설계 순서는 이것도 역시 KDS에 빠졌어요. 그쵸? KDS에서 상위법이기 때문에 어떤 설계 플로우 차트를 상위법에서 딱 국한시켜 버리면은 하위법에서 어떤 변경의 요지가 밴드가 너무 작으니까 상위법에서는 이제 빼버렸고요. 그래도 이제 기존 우리가 어떤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플로우 차트는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책에서 다양한 형태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계 순서를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그 플로우 차트대로 밑에서 얘기한 어떤 고려 사항들을 설명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고려 사항 중에서도 이제 앞에 나온 뭔지 뭐랄까요, 초고층 건축물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뭐랄까요, 그냥 어떤 설계 순서를 이제 크게 틀을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려 사항에서도 어떤 초고층 건축물이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로 초고층 건축물에서 특히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시는 형태로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물론 초고층 건축물이면은 수직 배선이겠죠. 그 다음에 어떤 야드가 이제 사이트가 넓은 공장 부지일 경우에는 수평 배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배선 형태별로 이제 공부를 하시고 특장점을 따서 어떤 기술을 하시면 이제 공부 방향을 그렇게 잡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간선 용량 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체 사이즈를 굵기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굵기 사이즈는 위에 언급한 대로 우리가 이제 또 6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큰 도체 사이즈를 설정해야 된다라는 형태로 이제 이제 본문이 그런 형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정리를 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허용전류. 허용전류 보시면은 KCG 1701의 내용입니다. KECG 1701의 내용이 책은 굉장히 얇아요. 얇은데 우리가 8가지 공사 방법으로 부합화시켰죠. 그에 따라서 어떤 특성이 케이블 도체 사이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중요한 문제죠, 이것도. 자, 그다음에 설비 불평률, 중성선 이런 거를 이제 전력 품질과 같이 묶어서 또 공부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특히 중성선은 우리가 사마이제로라는, 그렇죠, 3구조파죠. 3구조파, 영상분 구조파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써 주셔야 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키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단락전자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계할 때 단락전자력 하는 데 없어요. 그렇죠? 부스덕트 고려한다라 그랬는데 부스덕트도 고려돼서 나와요, 이미.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설계함으로써 우리가 단락전자력을 검토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론상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죠.
자, 보시면 이제 요번에 이제 123회 때 문제가 나왔던 내용입니다. 뭐 이제 강의 때 서브에 나왔던 그림이 같은 방향일 때 기준이었는데 지금 전류 방향이 다르니까 힘의 방향만 반대잖아요. 힘의 방향만 반대였고 비슷한 내용으로 기술하시면 됐었던 문제고요. 자, 배선 방식 그러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게 DC 배전이네요. 그쵸? DC 배전은 나옵니다. 문제가. 분사형 전원 때문에도 나오고 지금 뭐 직류 배전도 또 이슈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나옵니다.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나오니까 한 문제로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배전 전압 같은 경우는 뭐 고압이냐 저압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수용가 입장에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간 투스텝 방식에서 66이나 33을 사용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첫 번째가 전압 강화, 장거리 풀링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압 부하가 있을 때 보통 이제 우리가 플랜트에서 3.3 혹은 66 아니면 해외 사업 같은 경우는 뭐 10, 뭐 11kV라는 그런 고압 어떤 부하, 인버터나 전동기를 포함한 그런 부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공동구. 공동구 문제는 저희도 이제 스터디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공동구 문제가 이제 기존에도 문제가 나왔었어요. 아예 안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아시다시피 KT 어떤 서울의 어떤 공동구 화재 이후에 전기기술사 전 시험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이제는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도 계속 나왔어요. 자, 근데 이제서는 조금 기출 빈도가 좀 낮아질까라고 조심스럽게 이것도 역시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부분인데 자, 공동구 문제는 어떤 케이블 화재, 방화의 대책과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바로 밑에 정리를 했는데 케이블 방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제가 보기엔 그냥 한 문제라고 보시고 정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케이블 종류에 대한 얘기가 나온 굉장히 이제 고전적인 문제예요. 굉장히 고전적인 문제인데 요즘 이제 OF 케이블, POF 케이블 쓰지도 않아요. 그쵸? 계속 이제 공동구를 이제 XLP 타입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도 이제 뭐 기본 문제죠. 기본 문제고 가끔 쉬운 문제가 이제 회차가 쉬울 때는 가끔 문제가 나옵니다. 역시 이제 반도전층과 같이 이제 어떤 뭐 시스의 역할, 반도전층의 역할 뭐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케이블 시공 방법입니다. 시공 방법은 다양한 형태로 나와요. 시공 방법이 밑에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있네요. 자, 보시면은 지중전선로, 케이블 트렌치, 합성 수지관, 뭐 이제 컨듀시라고 부르는 우리가 전선관, 그 다음에 지중선로, 플로어 덕트, 부스 덕트, 액세스 플로어, 트레이, 그 다음에 뭐 수직관선, 트레이, 뭐 풀박스 이런 거는 지나간 문제라고 빼시면 되고요. 트레이도 이제 우리 이제 트레이도 이제 KC 바뀌면서 좀 많은 게 바뀌었죠. 이제 굉장히 많이 트레이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허용 전류에 대해서나 아니면은 원내형 옛날에 이제 어떤 면적법이 아니라 무조건 일단 포소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과 여러 가지가 이슈가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이제 어떤 이제 저널이나 그런 걸 보세요.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어느 걸 이제 이슈가 되는 거를 항상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관심을 가지신 거를 어떤 문제 형태로 문제 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슈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쓰이던 쓰이지 않던 간에 이제 우리가 신경향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케이블 트레이를 이제 강조하려고 말씀드린 거고 뭐 이게 나온다가 아니라 이제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8가지 공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시공 방법을 이제 나오는데 옛날에 우리 공사기사 공부할 때처럼 이 문제가 뭐가 나올지 몰라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일단은 이제 트렌치 같은 거는 법규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왔어요. 법규가 바뀌면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또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거고 이게 어떤 공사 방법에 대해서는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하시려면은 KDS나 아니면은 저기 KC나 KCG를 보시고 이제 간단히
보통 나오면 10점 아니면 25점 패턴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코드를 보셔도 뭐 거의 일반적인 서술형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시려면은 뭐 다 빈도로 출제되는 중심 문제로 정리를 하시고, 실제로 이제 해보셨거나 설계를 해보셨으면은 조금 더 현장에서 어떤 걸 더 고려해야 된다라는 형태로 특화시킬 수 있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선 그림이 이제 보호장치예요. 차단기와 맞물린다 소리잖아요. 그렇죠? 차단기랑 맞물려서 뭐 기존에는 뭐 생략 조건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우리가 이제 위쪽에다 동상 다주부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때 여기 병렬도치라고 있네요. 그렇죠? 이게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같이 엮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열화에 대한 내용이 요만큼 나와 있네요. 어떤 아이템이든 우리가 열화에 대한 내용은 부터 다 들어가요. 그렇죠? 기본 트리랑 뭐 트래킹 기준으로 굉장히 이제 여러 이제 검침 센서리의 발달로 열화가 보통 많이 이제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 진단에서 온라인 형태로, 그러니까 사후 보전보다 이제 예방 보전 형태로 바뀌고 있는 추세에서 어떤 열화의 대응은 아이템을 나누지 않고 다방면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간선에서 고장점 탐지, 얘는 정해진 거잖아요. 그쵸? 머리루법을 기본으로 해서 한 6가지였나요? 얘네들은 어떻게 측정하는지 간단한 이론과 어떤 원리를 기반으로 우리가 나열식으로 일반적으로 쓰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CD관, 뭐 요게 나왔는데, 이제 위에 이제 어떤 시공 방법이랑, 저는 지금 이제 기타로 뺐는데 위에 이제 시공 방법에서 같이 정리를 하셔야죠. 전선관.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 뺐습니다. 뭐 용접관 간선, 분전반 설치, 이상운도 검출. 일단은 빈도에서는 뭐 출제 문제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법규가 바뀌어서 나왔을 수도 있는데, 어떤 빈도 면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니까 뒤로 이제 기타 문제를 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문제 뺀 거 중에서 EPS는 EPS, 그 다음에 TPS랑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쵸? EPS는 이제 아예 안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아예 안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뭐 나오면은 뭐 또 쓸 것도 별로 없어요. 쓸 것도 별로 없는데, 이제 나오면 이제 25점 스타일로 TPS랑 보통 맞물려서 나오다 보니까 같이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선에 대한 문제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